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저가형 전기차 공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세 나라 중 어느 하나가 우리나라를 규제한대요. 예컨대 미국이 우리나라를 규제하는 거죠. 야 한국, 너네 감히 중국하고 거래를 해? FTA고 뭐고 너네가 만든 차는 무조건 관세 폭탄이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유럽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만큼 힘이 세거나 아니면 유럽처럼 주변 국가랑 연합이 되어 있는 거라면 싸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세 국가들하고 경제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건 들어줄게, 대신 이건 너네가 지켜줘야 우리도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을 걸 수는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대체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나머지 국가들이 오케이 땡큐를 할 거냐, 이걸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쭉 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만 빠르게 전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댓글창이 너무 의미 없는 감정 싸움만 난무하는 것 같아서 미리 잡고 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첫째, 시장 흐름 얘기는 관심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은 그냥 다른 채널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시작부터 27만 구독자가 만들어진 지금까지 항상 시장 동향 얘기를 해왔습니다. 개인의 취향 문제까지 신경 쓰며 콘텐츠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나는 절대 안 산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보가 의미가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라고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 없는 정보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TV 채널 돌리듯 돌려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정보를 찾아보면 됩니다. 셋째, 나오거나 얘기해라. 이미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는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출시가 될 거고요. 유럽은 2019년에 0.4%에 불과하던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지난해에 19.5%로 급증했고 올해는 무려 25.3%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10대 중 2대에서 3대는 중국산 전기차가 팔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왜? 현대기아차는 한국에서만 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KGM과 르노코리아를 통해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차가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아서 평소랑 다르게 전제를 먼저 깔아봤고요. 최근에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나 비평가들은 중국산이라는 것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산은 이미 우리 생활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산품이든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최종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느냐를 따지거나 그 브랜드의 태생이 어디인가는 따지지만 내가 쓰는 제품에 중국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국산인지 90% 내지는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모른다고 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경조차 안 쓴다는 거죠. 즉 중국산이라는 것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잠식당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비중국 국가들이 중국을 심할 정도로 견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중국산이라는 이슈는 대부분 초기에만 반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습니다. 그냥 자동차만 한번 보자고요. 벤츠 지분을 지리 자동차가 상당 부분 먹었을 때 벤츠에 중국이 묻었다면서 수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벤츠는 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벤츠가 수입차 판매량 2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볼보나 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 자동차가 사실상 지분 구조를 지배하고 있지만 볼보가 안전한 브랜드라는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KGM이나 르노코리아, 심지어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을 때 중국 부품 생산 문제로 현대기아차도 생산 차질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즉 중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부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이때만 뜨거웠을 뿐 현대차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산다 이러면서 실제로 안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판매량이 이걸 증명해주고 전세계 판매량이 이 증명을 뒷받침해준다고 봅니다. 모든 데이터를 합산하면 최근 2년 내외로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량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전세계 전기차 관련 상을 휩쓸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세계는 중국을 규제하려고 난립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산 전기차는 판매량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유럽에서는 10대 중 2대가 중국산 전기차,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비율로 중국산 전기차가 팔릴 거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도 조절 실패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산업 독립을 못 이뤄낸 것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함부로 규제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이게 문제였고 요소수 대란처럼 우리나라도 간간히 이걸 경험했지만 전기차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함께하고
하고 데이터도 있으니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 자동차 수출 대수, 여기에는 중국 브랜드의 수출량과 더불어서 다른 브랜드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도 포함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100만 대가 채 안 되던 게 겨우 한 해 만에 201만 대를 넘어섰고요. 2022년에는 311만 대, 2023년에는 491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립니다. 1위였던 일본을 제친 건데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출 대수를 이야기할 때 미국이 수출 대수를 이야기할 때 모두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수출하는 차들의 대수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자국 브랜드가 수출하는 물량 그리고 해외 브랜드가 자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 모두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마저 해외 브랜드 포함인데 그걸 왜 믿냐? 이러면서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를 외면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고 봅니다. 불과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전기차의 파급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대부분 나왔거든요. 이름 모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걸러지고 비아디 같은 큰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아디 정도 되는 회사들은 실제로 해외 수출을 많이 합니다. 2019년에는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0.4%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2023년에는 무려 19.5%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KGM, 쉐보레, 르노코리아를 다 합친 점유율이 17.4%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비율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산 전기차, 즉 완제품만 이러냐? 그렇지 않죠. 완성된 전기차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입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보면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했음에도 CATL이 작년 배터리 시장 점유율 26.2%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25.8%를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성장률은 LG 엔소라고 동일한 28.5%를 기록했고 순위권 밖이었던 비아디가 6위로 올라온 것도 눈에 띕니다. 얘네는 성장률이 무려 261.7%에 달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졌고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해외 판매량도 높아졌고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전기차 쪽은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 팩토리를 여러 국가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중국도 포함됩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부품비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벤츠나 볼보, 폴스타도 중국 생산 비중이 높아졌죠. 이제는 중국에서 차를 개발하고 중국 차랑 플랫폼도 공유할 정도니까 중국 생산에 늘어났다는 게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얼마 전에 비유해 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이 못 쳐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엄청나게 쌓고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무역 장벽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성벽을 피해서 땅굴로 미국과 유럽을 침투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다른 브랜드들을 통해 우회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사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차를 사는 게 중요하지 다른 나라는 우리가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국 산업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과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정확한 목적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중국 견제를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유럽 모두 전기차를 대폭 밀어주면서 중국을 규제하는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배터리 광물인데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광물을 수입해다 써야 합니다. 이걸 규제하려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광물을 역추적해야 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까지 감시와 규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시와 규제를 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냐는 겁니다.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중국에서 생산을 안 하는 만큼 미국이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도 아닐 것이며 광물 가격을 중국만큼 저렴하게 쳐줄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 이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기업의 정의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제일 목적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즉 생산 단가에서 손해를 보는 짓은 안 한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생산 단가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맞춰주지 못한다면 이건 곧바로 손해이기 때문에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이미 전세계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IRA에 반발하면서 공문을 보냈고 그 이유가 이거겠죠. 유럽이라고 다를까요? 여긴 더합니다. 이미 벤츠, 볼보, 르노, 유럽의 굵직한 자동차 회사들 상당수가 중국 자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내 판매량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이 중국을 선전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이 손해를 보게 만들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게 만들면 곧바로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현대차그룹은 중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중국 판매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품 생산 관계도 따져야 하고요. KGM은 비아디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출시 예정인 신차 3종 모두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차들입니다. 단순히 나는 안 산다, 중국 차를 어떻게 믿고
사냐 이런 말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정도 규모가 된다면 중국하고 정면 대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다고요. 정면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켜놔야 하는 건 뭐다? 우리 기업들이 손해보는 걸 우선 막아야겠죠. 예컨대 중국이 우리 기업을 규제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나가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를 하면 중국에서라도 잘 나가게 해줘야 한다고요.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껍데기만 국산인 중국산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될 겁니다. 중국산 자체의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견제해야 하는 이유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견제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보여야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방이 있어야 기업이든 정부든 움직일 거잖아요.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조건 제시일 겁니다. 예컨대 미국이 IRA로 우리 기업들을 규제하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걸 들어줄 테니 대신 너네는 이걸 보장해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대차그룹이나 KGM을 보면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를 모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시장에서 규제를 때려버리면 이건 그냥 답이 없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합리적인 가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겠죠. 기업은 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수는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그 외에 금융 상품이나 부품 판매 비용 여러 가지를 통해 이뤄질 겁니다.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이뤄지면 회수가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에서 아주 심각한 규제를 맞아서 판매량이 안 나와요. 마지막 남은 게 한국인데 한국에서만 판매량이 잘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평균이 되면 수입차 회사들도 오른 평균만큼 가격을 올리겠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과 세계 경제 흐름 이야기에 대한 결론은 항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간 세계 정세에 잘 대응하는 정부와 집권당이 기본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이 궁금한 겁니다. 미국, 유럽, 중국과 자동차 산업 관련 협상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상대국으로부터 안전하게 제품을 팔 수 있는 약속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